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채널입니다. 이번 사연은 70시의 첫 데이트라니요? 라는 제목의 정옥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런 일들은 영화 속에서나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은행 앞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느라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가슴은 콩닥콩닥 뛰는데 그 이유가 이 나이의 설렘 때문이라니. 참, 어이없고도 웃긴 일 아니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조금 사고 집에 돌아가기 전 은행에 들렀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사람들과 조금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요즘은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내가 뭔가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요즘 내 일상이에요. 좀 이상하죠?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사모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매번 같은 시간에 보던 그분이었어요. 하얀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남자. 머리는 단정하게 넘기셨고 손톱도 깔끔하게 깎여 있었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왜 매번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익숙했어요. 아, 네.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잠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그날따라 말을 더 걸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죠. 그 사람도 웃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히면서. 그 주름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 냄새 나는 주름이랄까. 전 여기 앞 아파트에 살아요. 혼자요. 뭐, 심심하니까 가끔 여기 들르죠? 은행이 조용하잖아요. 시끄러운 데는 질색이라. 그 말에 나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저도 혼자예요. 그러고 보니 우린 꽤 자주 마주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인연일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어요. 참 웃기죠? 그런 대화 하나에 내 심장이 그렇게 요동칠 줄 몰랐어요. 젊을 땐 사랑이라는 게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황혼이 되니 그런 감정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마치 이불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순번이 다가오고 나는 창구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괜히 어깨를 쫙 펴게 되고 목소리도 또랑또랑하게 변하더라고요. 정기예금 연장하러 왔어요. 예전엔 직원에게 잘 좀 부탁해요 라는 말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가 먼저 일어나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 같이 걸으실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같이 걷자고? 나랑? 하지만 입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죠 뭐. 바람도 좋은데.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은행 앞에서 시장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7년쯤 됐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10년 됐어요. 암으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참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내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반짝였어요. 내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울렸어요. 참,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누가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김치 냉장고에 묵혀둔 깍두기도 어느 날 꺼내보면 더 맛있는 법이잖아요. 그날의 걸음, 그날의 눈빛, 그날의 웃음. 내 삶에 다시 찾아온 계절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계절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다음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죠. 아주 오래전 첫사랑을 기다리던 그때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도 은행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연금 날짜는 멀었지만 괜히 통장 잔액을 확인하겠다고,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사소한 핑계를 대며 은행을 찾았다. 나 자신도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썸이라니 내가 미쳤나? 하지만 웃고 있는 내 얼굴은 분명 오랜만에 밝았다. 그건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분홍색 립스틱을 다시 꺼낸 것도, 머리를 살짝 올려 묶은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졌다. 이틀 뒤 다시 은행에 갔다. 마침 그도 거기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됐다. 계셨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또 오셨네요? 그쪽도요. 우리 둘 다 민망한 듯 웃었고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고요가 참 좋았다. 시끄러운 것도 애써 말을 이어가는 것도 없었다. 그냥 옆에 있다는 그 느낌이 따뜻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우리 무릎 위에 내려앉았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이 배경처럼 깔렸다.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실 별것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 좀 쓸고 텃밭에 물 주고 시장 보고 TV 보다가 그렇게 하루가 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덜 외로워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도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요즘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집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또 되뇌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가 뭐라 하든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중요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그는 그날 먼저 자리를 떴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다음엔 제가 빵도 가져올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보았다. 시장에선 무 하나 샀을 뿐인데 마음은 한가득이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썸 타는 무쌍 인생이네 내가.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터졌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 참 낯설고도 사랑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차 한 잔을 우려냈다.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이불에 파묻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는 없었다. 물론 연락처도 모르는데 기대한 내가 웃겼다. 요즘엔 연락처부터 따야 한다는데 나는 그냥 마음부터 주네. 다시 웃음이 났다. 귤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런 날이 또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외로움도 길들여지는 줄 알았는데 따뜻한 한마디에 무너지더라. 나는 그 따뜻함에 스스로를 맡기기로 했다. 조심스럽고 느리게 아주 오래된 시계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가슴에 물드는 감정이란 게 정말 있다는 걸 느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른 생각.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 이름도 모를 텐데.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내 얼굴은 기억하겠지. 나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은행 유리창에 비친 그와 나의 나란한 모습이었다. 그 풍경이 꼭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느껴졌다.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닿는 장면. 그 장면을 품고 나는 천천히 꿈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다. 이상하게도 머리카락 한 올, 주름 한 줄도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자. 나는 혼잣말로 중얼이며 머리에 롤을 말았다. 미용실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동네 미장원에 갔다.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너무 짧게는 말고요. 익숙한 원장님은 내 눈빛을 보더니 빙긋 웃었다. 누구 만나러 가시나 봐요? 나는 당황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그냥 기분 전환이죠. 그날 오후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저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던 두 사람.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했다. 나는 희미한 가능성에 기대어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은 그는 오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괜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고 옷깃을 매만졌다. 번호가 불렸을 땐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말 걸 그랬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 괜히 혼자 웃고 혼자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았다. 나는 창구에서 예금 내역을 확인하는 척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게 뭐라고 그냥 인사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국 하나만 올려두었다. 평소엔 두세 가지는 차렸는데 그런 기운도 나지 않았다. 조용한 거실, 멍하니 바라보는 TV 화면, 소리 없이 흘러가는 뉴스 자막, 모든 게 텅 빈 듯 느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오래전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였다.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성당에서 동년배들 모임 하거든요. 맛있는 것도 준대요.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나가야지. 계속 집에만 있으면 썩을 것 같아. 그럼 언니, 꼭 나와요. 내가 앉을 자리 맡아둘게요. 그 전화 한 통이 다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주말, 나는 약속대로 성당 모임에 갔다. 다들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간단한 다과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익숙한 얼굴도 몇 있었다. 나는 친구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이런 데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때 내 시야 너머로 익숙한 회색 카디건이 보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옷이겠지.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다. 그는 내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사모님, 여기서 뵙다니요. 나는 웃었다. 저야말로 세상 참 좁네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리 하나를 비워두며 말했다. 이리로 오시죠. 여기 햇살 잘 들어요.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앉았다. 그날의 수다가 시작되었다. 옛날 드라마 이야기, 김치 담그는 법, 요즘 동네 슈퍼 가격. 무슨 얘기든 좋았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다. 꿈속에서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득 잠결에 떠오른 생각. 이 사람은 이름이 뭘까?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다음에 꼭 물어보자. 이름부터 그리고 마음까지. 바깥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내 마음엔 봄이 오고 있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복숭아꽃 한 송이가 비듯 조심스럽게. 이런 게 황혼의 시작이라면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날 나는 결국 그 말을 꺼냈다. 5번째 만남이었다. 은행, 시장, 성당 모임까지 겹치다 보니 자연스레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고 우연도 3번이면 인연이라고 하던가.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첫사랑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름 하나 물어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그는 그 질문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오세준입니다. 올해 73이고요. 마포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했습니다. 나는 괜히 정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옥희 해요. 저는 올해 70, 결혼은 일찍 했고 남편은 벌써 7년 전, 아이는 둘 있는데 다 멀리 살아요.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톤도 표정도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나쁘진 않았다. 황혼기라는 이름은 사랑이 지나간 시간 같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되짚어 가는 중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문 옆 우물가에서 물 뜨는 척하며 말을 거는 그런 속도로. 사모님은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그는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요즘은 그림 그리는 걸 조금 해요. 아주 못하지만요. 채색 붙들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서요. 와, 멋지시네요. 저는 요즘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옛날 거요. 신구 선생님 나오는 라디오 드라마 아세요?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나는 웃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옛날 감성인가 봐요. 요즘 노래는 가사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가 아니라 암호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를 채워갔다. 햇살이 드는 은행 창가, 좁은 시장 골목, 그리고 어쩌다 함께 걷게 된 공원 벤치. 어디든 함께 있으면 괜찮았다. 그날은 공원에 들렀다.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한 참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2개 타서 건넸다. 스틱 커피의 익숙한 냄새가 입가에 감돌았다. 오키 씨는 외로우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감정 깊숙한 곳을 건드린 질문.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 외롭죠. 근데 이제는 그 외로움에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덜 외롭습니다. 그게 오키 씨 덕이겠죠. 그 순간 나는 커피를 홀짝였고
얼굴을 붉혔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괜히 사람 기대하게 만들고. 그는 웃지 않았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말이에요. 이런 감정 나는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저 그렇게 늙어가는 줄만 알았다. 그러다 느닷없이 나타난 한 사람. 함께 웃고 걷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내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며칠 전만 해도 맴돌던 질문이 이제는 조금씩 답을 얻는 듯했다. 사랑은 커다란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옆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것,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는 다음 약속을 정했다. 다음 주 토요일 한강 시민공원. 돗자리 가져오세요. 제가 김밥 싸올게요. 그럼 저는 귤이랑 따뜻한 물 챙겨갈게요. 그는 떠나기 전 내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아주 짧고 따뜻하게. 그 손길은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을 전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젠 피하지 말자. 내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믿어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를 꺼냈다. 지난 여름 남편의 제삿날을 적은 그 노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썼다. 오세준, 이름, 목소리, 손, 기억하자. 오래.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 한구석에 아주 작게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토요일이 다가오자 나는 괜히 분주해졌다. 마치 수학여행 전날처럼 설렜다. 김밥 속 재료는 전날 저녁부터 미리 준비해뒀고 아침엔 평소보다 1시간 먼저 눈이 떠졌다. 달걀찌다는 얇게 부치고 우엉금 물에 2번 씻고 당근은 볶으면서 소금 한 꼬집. 별것 아닌 김밥이지만 마음은 그 어느 날보다 정성스러웠다. 너무 티나지 않게 그냥 소풍 가는 느낌으로. 나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색 카디건을 걸쳤다. 지나치게 꾸민 건 아니지만 살짝 어울리는 립스틱 하나 발랐다. 묘하게 두근거리는 이 느낌. 누가 보면 고등학생 첫 데이트 같다고 웃을지도 모르겠다. 정고 무렵 한강 시민공원에 도착했을 때 세준 씨는 이미 벤치를 하나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엔 담요와 따뜻한 물병, 작은 텀블러 2개. 멀리서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오늘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이 나이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나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귤을 꺼냈다. 그는 손수 텀블러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주었다. 유자 향이 바람을 타고 살짝 퍼졌다. 그 순간 이 모든 풍경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키 씨, 이런 날씨 참 좋죠? 네, 바람도 선선하고 사람도 적당하고 너무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바람 좋은 날이면 아내랑 둘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는 그렇게 조용히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내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남편은 말수가 없었어요. 툭 하면 됐어가 입버릇이었죠. 근데 밥 먹을 때 국은 꼭 데워서 주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 표현이었겠죠. 세준 씨는 웃었다. 그런 게 사랑이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던 시절.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 침묵이 자꾸 생각나요. 오키 씨는 그리움을 말로 참 예쁘게 하시네요. 말끝마다 다정함이 묻어났다. 대화가 끊겨도 불편하지 않았다. 침묵조차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저 혹시 실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혹시 다시 누군가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내 속을 건드렸다. 어디선가 꽁꽁 감춰둔 마음 한 귀퉁이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김밥 한 조각을 접시에 옮기며 대답했다. 처음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랑 밥 한 끼, 산책 한 번,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어느 날부터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다. 그날 우리는 햇살 아래에서 귤을 까고 유자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오래, 아주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키 씨, 다음엔 제가 김치전 해드릴게요. 제가 반죽은 좀 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도 막걸리 준비할게요.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의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노트를 폈다. 오늘 날짜를 쓰고 이렇게 적었다. 김밥, 유자차, 손끝의 온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하루. 하지만 마음속엔 영원히.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꿈을 꾸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하면 꿈도 쉬는 걸까? 나는 이불을 깊숙이 덮고 중얼거렸다. 이제는 혼자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 바람결에 스르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며칠 후 정말로 김치전 약속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그의 집. 나는 몇 번이나 거절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죠 뭐. 막걸리도 제가 살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게 괜찮은 건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누구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 이제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의 집은 예상보다 단정하고 따뜻했다. 거실에는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라디오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취향이 보이는 그런 공간. 나는 괜히 손끝을 모으며 입을 열었다. 집이 되게 아늑하네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남들 눈엔 지저분할지 몰라도 제겐 익숙한 풍경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건 꼭 정리만 잘 돼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생활감이 있어야 더 마음이 놓이죠.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디서 샀는지 분홍색의 작은 곰돌이 무늬가 박힌 앞치마였다. 나는 킥 웃으며 말했다. 곰돌이는 어디서 난 거예요? 아, 이거요? 손녀가 사줬어요. 할아버지 귀여워야 맛있게 요리된다고.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벌써부터 배고파요. 부엌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김치 냄새가 퍼졌다. 나는 식탁에 막걸리와 2개의 잔을 꺼내 놓았다. 어디선가 트로트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잔잔한 노랫말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오키 씨는 막걸리 잘 마셔요? 한 잔이면 딱 좋아요. 그 이상은 볼빨개져서 혼나요.
그럼 딱 한 잔, 약속. 우리는 그렇게 김치전을 나누어 먹었다. 고소한 냄새, 막걸리의 달큰함, 그리고 그가 웃으며 하는 이야기들이 무겁던 내 마음을 하나씩 덜어주었다. 그는 김치전을 앞접시에 올려주며 말했다. 사실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집에 손님이 오는 건 참 오래간만이에요. 나는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가 제게 김치전을 부쳐주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사는 게 참 신기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빈자리를 채워주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나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창밖엔 작은 화단에 철쭉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나직이 말했다. 세준 씨는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오키 씨 덕분이죠. 그동안 굳어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2잔째 막걸리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찻잔에 따뜻한 둥글레차를 따라 마셨다. 기름진 입맛을 씻어주면서도 뭔가 더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분. 말없이 한 모금 마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먹는 밥이 슬프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은행 앞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토요일엔 장을 함께 보고 함께 걸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제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젠가 누가 물었다. 어머, 2분이 부부세요?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요. 근데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사랑이 꼭 도장을 찍어야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노트에 그날의 기록을 남겼다. 김치전, 곰돌이 앞치마, 그리고 따뜻한 둥글레차. 사랑은 익숙한 냄새로 다가왔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했다. 나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랑이 무르익는 중입니다. 정곡회 씨.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속삭였다. 조금 더 같이 걸읍시다. 천천히, 오래. 어느새 벚꽃이 지고 연두빛 나뭇잎이 짙어지기 시작한 5월이었다. 은행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세준 씨와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은행 앞에서 만나 시장에 들르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약속 시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손에 들고 온 보온병이 뜨뜻해서 나는 양손을 감싸쥐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예전과는 달리 오늘은 걸음이 조금 느려 보였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붙어있던 장난기 어린 미소 대신 어딘가 피곤하고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키 씨, 미안해요. 좀 늦었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아끼다 이내 털어놓았다. 사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멈췄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작은 종이 울렸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요즘 숨이 자주 가빠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이 좀 약해졌다고 하더군요. 큰 병은 아니래요. 그냥 조심하면서 지내래요. 나는 괜히 보온병을 다시 열었다.
뜨거운 둥글레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드려야겠네요. 이젠 김치전 말고 도라지 무침도 해야겠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오키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도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우리는 시장에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바로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길가엔 라일락이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색소폰 연주가 들려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의 꿈, 잃어버린 우정, 지나간 시간 속 아픔들. 23세 군대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군요. 내가 없던 그 시간 동안 사랑도 끝나고 집도 팔리고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걸 견뎌냈구나. 오키 씨는 어땠어요? 그 시절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22에 시집가서 23에 첫 아이 낳고 그렇게 쭉 일만 했죠. 꿈도 친구도 다 접고 그냥 착하게 살면 행복이 오겠거니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산 시간이 아깝진 않아요. 아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는 나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다. 그 손길은 참 조심스러웠고 따뜻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조금 차가워질 무렵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오케 씨, 혹시 다음 주엔 저희 동네에 있는 미술관 같이 가보실래요? 작은 전시회가 있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오키 씨가 그림 좋아하신다 하셔서.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럼요. 그런 데는 손잡고 가야지요. 혼자 가면 괜히 눈물 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하루 종일 그의 말, 표정,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말. 사랑은 삶이 다 지나간 뒤에 오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겠죠. 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심장, 보온병, 라일락, 그리고 오늘. 조용한 사랑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했다. 이제 더는 혼자서 감정을 삼키지 않기로.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로. 미술관에 들어서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감쌌다. 그와 나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갤러리 한쪽 벽에 걸린 수채화 한 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을 담은 그림이었다. 먹먹한 노란색과 흐릿한 분홍이 한데 어우러진 마치 기억 속에서 본 것 같은 풍경. 이 그림 어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어딘지? 슬픈데 따뜻해요. 봄이지만 왠지 누군가의 마지막 봄 같다고 해야 할까? 그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오키 씨는 참 잘 보시네요. 그런 감정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림들 사이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술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창밖에는 느릿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엔 물방울이 천천히 흘렀다. 그는 커피에 설탕을 2스푼 넣었다. 그걸 본 나는 웃으며 물었다. 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단 게 좋아요. 예전엔 블랙만 마셨는데.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수록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좋아지는 법이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 오는 풍경 속을 걷는 노부부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다.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둘의 미래 같았다. 조금은 멀고 흐리지만 분명히 보이는 풍경. 그날 세준 씨는 나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선물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서.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봤다. 안에는 작은 수첩과 연필 하나가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금빛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쓰는 하루.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마치 지금 내 삶을 꿰뚫는 말 같았다. 하루하루를 다시 쓰는 중인 내게 꼭 맞는 이름이었다. 세준 씨,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오키 씨가 노트에 뭔가 쓰신다 하셔서요. 이건 새로운 페이지를 위한 거예요. 나는 노트를 품에 꼭 안았다. 그건 종이보다 훨씬 무거운 선물이었다. 카페를 나올 즈음 비는 그쳤고 하늘에 아주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오키 씨, 혹시 다음엔 제가 한번 집에 모셔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다. 조금은 긴장되어 있었고 조금은 따뜻했다. 모셔요? 어디로요? 제 고향 근처예요. 충청도 시골인데. 봄이 되면 진달래가 예쁘게 피거든요. 거기 가면 아마 우리 둘 다 마음이 더 편해질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그건 그저 이동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과거를 지나 새로운 시간으로 향하는 작은 용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운전은 제가 할게요. 세준 씨는 옆에서 음악이나 골라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트로트 금지입니다. 너무 울적해져요. 그럼 김연자 씨까지만 허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카페 앞 좁은 골목을 함께 걸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하루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름도 없는 설렘이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늦게 와도 때가 되면 스스로 열리는 문 같은 거구나.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진달래보다 더 붉게 피어난 내 마음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세상 가장 조용한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 봄의 끝자락,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났다. 평소보다 2배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트렁크에는 작은 담요, 유자차,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땅콩 강정을 챙겨 넣었다. 내비게이션엔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나는 핸들을 잡으며 물었다. 세준 씨, 고향 오랜만에 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15년은 넘었을 거예요. 장례식 이후로는 딱히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도.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시내를 벗어나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나는 창문을 내려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여기 공기 참 좋네요. 숨이 더 깊게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좋아했죠. 예전엔 이 도랑에서 소꿉장난도 했었어요. 그의 고향집은 이미 허물어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누군가 새로 지은 조립식 창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돌 하나를 주워들고 땅을 살짝 두드렸다. 여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던 자리예요.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말없이 그냥 그 공간을 함께 느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깊은 위로가 되니까.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오키 씨, 여기 와서 보니 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만 두던 감정이 스르르 녹는 느낌이에요. 나는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따뜻한 추억만 새로 쌓으면 돼요. 그게 삶이잖아요. 버리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거. 점심은 작은 나무 그늘 아래서 먹었다. 김밥, 강정, 그리고 유자차. 도시락은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특별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나비 한 마리가 조용히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어릴 땐 말이에요. 나비가 팔에 앉으면 그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올해는? 나비가 둘이서 날아올 테니 2배 좋은 일 생기겠네요. 오케 씨는 참 말을 예쁘게 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라디오를 켰다.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왔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살짝 따라 불렀다. 음정도 박자도 조금은 어긋났지만 그 노래는 그 어떤 라이브보다도 진심이었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그는 말했다. 오키 씨,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할지 조금씩 생각하게 돼요. 나는 운전대 위에서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저도요.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지금처럼 좋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우리는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다. 장 바구니에는 손잡이가 2개였다. 서로의 손이 엇갈려 닿을 때마다 어색하지 않은 미소가 오갔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차문을 열기 전 나에게 물었다. 오키 씨, 다음 주엔 우리 김밥 말고 된장찌개 먹어요. 고향에서 돌아오니까. 그런 국물이 생각나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기 넣을까요? 호박 넣을까요? 둘 다요. 다 넣고 푸짐하게. 그가 내리기 전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노란색 상자에 담긴 손수건 2장. 한 장엔 봄에도 여름에도 당신 곁에, 그리고 다른 한 장엔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키 씨,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당신 덕이에요. 나는 그냥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 안에 모든 말이 들어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인화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 그의 뒷모습과 나의 그림자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고향에서 마음을 내려놓았다. 봄이 지나고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새싹이 자라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덧 매주 보는 사이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센 하루였다. 나는 그의 집 앞 작은 화단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는 테라스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김광석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꽃가지를 정리하던 내 손이 멈췄다. 무심코 들려오는 그 노래가 요즘 우리 둘의 마음 같았다. 세상에서 조금 비껴난, 하지만 아주 단단하고 따뜻한 곳, 그곳을 함께 향해 가는 사람들. 그는 커피잔을 2개 들고 내게 다가왔다. 오키 씨, 손 시려우시죠? 잠깐 앉아요.
나는 장갑을 벗고 커피잔을 받았다.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닿았다. 요즘은 말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누가 저한테 결혼하실 생각 없냐고 물으면 지금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됐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나도 그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이 참 좋아요. 내가 누구의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장을 봐서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호박도 넣고 고기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위로 우리 둘의 얼굴이 비쳤다. 마치 오랜 부부처럼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세준 씨, 지금 이 순간이 몇 점쯤 될까요? 그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대답했다. 95점. 왜요? 왜 100점이 아니고?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도 또 만나서 그 나머지 5점을 채워보고 싶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만나야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나는 그에게 내 가족 사진을 보여줬고 그도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다. 젊은 시절의 얼굴, 까맣게 타버린 군복, 손에 들고 있던 처사들의 발도장. 우리는 그 속의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저 시절에도 지금처럼 웃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들어갈게요. 오늘 참 좋았어요. 그는 문 앞까지 나와 내 외투를 챙겨주며 말했다. 오키 씨, 다음 주에는 우리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하루 보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둘이서 라디오 들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지금 황혼을 건너 따뜻한 밤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랑은 불꽃같이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 삶을 드고 있었다. 이름도 거창한 약속도 필요 없었다. 그저 지금 이대로 매주 목요일처럼. 그날 밤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 우리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함께 보냈다. 그러나 그 하루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이었다. 이제야 나는 안다. 사랑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랑은 그저 오늘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덜어주는 일이다. 나는 펜을 놓고 두 손을 가만히 포겠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은 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오래가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했다. 창문을 여니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계절은 또 한 걸음을 옮겼고 내 마음도 조금씩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 요즘은 매일 아침 그가 보낸 메시지로 하루를 연다. 오늘 아침 공기 좋아요. 오키 씨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그 짧은 인사 한 줄이 나에게는 햇살 한 줄기처럼 다가온다.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 간다는 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 가끔씩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다. 시장 골목을 지날 때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오키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그가 묻는 그 한마디에 나는 여전히 설렌다.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하고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 같아서.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대신 감자조림과 계란찜을 할 생각이다. 그는 계란찜에 김을 싸서 먹는 걸 좋아하고 나는 감자조림 국물에 밥을 비비는 걸 좋아한다. 서로의 습관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입맛에 맞춰가는 것. 그게 함께 늙어간다는 말 아닐까. 이제 거창한 이벤트는 없다. 하지만 오늘도 서로를 기다리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에게 따뜻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삶. 나는 지금 그 안에 있다. 책장 위, 그가 선물해준 작은 수첩이 있다. 다시 쓰는 하루라는 제목의 그 노트엔 더 이상 긴 글은 적지 않는다. 그저 날짜와 그날 나눈 웃음 한 줄, 그의 말 한마디를 적을 뿐. 4월 25일, 세준 씨가 귤을 까서 내 손에 올려줬다. 귤 향보다 손이 더 따뜻했다. 이젠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 속에 누군가가 다정히 머물러 준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몰랐던 설렘, 뒤늦게 다시 피어난 감정,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따뜻해지는 경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삶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살며시 어루만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지금도 어딘가에 누군가의 황혼이 다정히 물들고 있으리라 믿으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